강론으로 들어가서 어제 기자회견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좀 많았는데 뭐 몇 가지만 딱 추려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이제 토크를 좀 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일단 좀 공수처나 아니면 이제 경찰 조사가 좀 미진할 경우에 이제 본인이 먼저 나서서 특검을 이제 요청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부 수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당장 특검하지 말고 좀 지켜본 다음에 미진하면 하자. 이제 이런 식이어서 아마 제2호 그 거부권을 좀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이제 사과라는 단어를 대통령이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그러대요. 유감, 송구 뭐 이런 표현은 많이 있었는데, 또 어떤 언론은 이제 사과라는 말을 처음 꺼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 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두 개를 뭉뚱그려서 얘기할까요? 아니면 하나씩 또 나눌까요? 뭐 최상병 특검이야 뭐 그동안 너무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는 없어요.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대통령이 표현한 납득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잘할 거예요. 만약 납득이 안 되면 수사 결과에 나라도 특검하자고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출국시킨 것.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종섭 장관은 장관 재직 시절에 방산 관련한 충분한 업무를 했고 호주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호주 대사는 캔버라에 있는데 캔버라가 상당히 외진데 있습니다. 그래서 캔담사라고 불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사가 가서 할 일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 때 2급이었던 자리가 방산이 늘어나면서 1급 자리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 1급 공무원이 가는 자리로. 그런데 그걸 갑자기 전직 국방부 장관이 갈 정도의 자리인가? 호주가 그렇게 방산이 중요하지만 그 정도 관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군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종섭 장관이 방산의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냥 기획하고 이러시던 분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런데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국민들은 납득이 안 가요, 그 부분이. 이종섭 장관 부분이. 왜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그렇죠. 했느냐? 대통령이 어제 설명을 쭉 했지만서도 국민들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본인은 납득이 됐으니까 그렇게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최상병 의혹 문제가 자꾸 불거지니까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장관을 내가 빨리 국외로 보낸 거다. 이걸 시인하기를 국민은 원하고 있었다. 이런 뜻인가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2월부터 박정훈 대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공수처 수사보다 사실은 재판 관련 기록으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종섭 장관이나 김기현 사령관이나의 통화 내역 같은 경우는 재판 기록으로 나오는 겁니다. 박정훈 대령이 방어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데서 나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 격이 안 맞는 가게 되죠.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데 대통령은 납득을 하잖아요. 방산이 중요해서 보냈다. 그러면 최상병 특검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납득의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이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본인은 또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국민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결과 나온 다음에 대통령은 난 납득됐는데 국민들은 저희 납득 안 되는데요. 애매하잖아요. 그런 얘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거 여론조사하기 전에 저 직업이 교사였어요. 가르치는 게 몰랐습니다. 사회 교사예요. 와, 그러시군요. 사회 교사는 가르치는 게 정치, 경제, 법, 역사, 세계사, 도덕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르칠 때 정치란 이런 거 뭐 이렇게도 가르치기도 하고, 사회 문화를 가르칠 때 사회가 이 통합되고 종속되기 위해서 이것이 어떤 그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어떤 사회적 규범에서 움직이는가,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게 사회가 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그 작동되는 원리가 제일 그 위에서 놓고 보면은 뭐가면은 관습, 정통, 관례,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그 상식, 공유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이제 그러면 그에 의해서 사회가 작동이 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하고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는 그거는 불가피하게 이제 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작동되는 데 있어서 법이 관여하고
규제해야 될 부분은 극히 적은 영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통치 방식이 이것을 법으로 규제해야 될 것을 이것이 계속 확대시켜서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법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옛날에 서성에 보면 춘추전국시대 올라가 보면은 상황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가죠. 근데 문제는 이 사회라는 게 법으로만 규제가 되는 게 아닌다는 거고, 두 번째는 법치를 했을 때, 법을 집행했을 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치, 법감적, 법의식하고 지금 대통령이 생각하는 법이치, 법의 원칙, 이것이 지금 보면 이게 잘 안 맞아요. 여기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상식이나 전통이나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합의로서 이루어질 것으로 법이 좀 침범을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의 원칙에 입각해서 국민들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준에서 적용이 되지면 그나마 이게 다행인데 그게 지금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상병 문제, 김건희 여사 문제 이런 문제에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그 대통령 방식의 이 법 집행의 이 정합성 논쟁 갖고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론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여론이 발생했다고 해서 여론대로 100% 따라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론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접근하는 겁니다. 하나는 어쨌든 여론으로 국민들이 예를 들어 최상병 문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의혹을 해소하는 부분에서 정책적 접근하는 게 일차적인 거고, 그 문제에 대한 법적 시시비비는 그런 별건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별건으로 대응하지를 않으려고 하고 이 법률적 적합성 시시비 문제로만 접근을 하는데 그것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치, 법의 원칙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지게 가니까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겠죠. 이태원 참사 때 행안부 장관이 법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경찰청장이 그렇죠. 그분들이 돌아가신데 직접적으로 뭔가 원인이라든지 뭔가를 제공했느냐 아니냐. 법적으로 엄격하 보면 그분들 재판 가면 무죄 날 확률이 많이 높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통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지휘 책임이라는 거 정치적 아니면 책임을 정치적 지는 책임을 지는 건데 최상병 사건도 마찬가지. 국방장관이 최상병 순직의 사망에 직접 책임이 있냐, 법적 책임이 있느냐. 대통령이 아마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호수대사 임명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국민은 또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책임이 없더라도, 법적 책임은 없더라도 뭔가 지휘관으로서 또는 이제 담당 장관으로서 뭔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이제 믿으니까. 일단 일사단장을 혐의자에 뺀 과정에서 아마 그런 생각이 역할을 했다. 대통령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아서 그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대통령의 경로설의 전화를 국방장관 이종섭 장관이 작년 7월 31일 날 받았다는 게 핵심인데, 그렇게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의혹이 있으면 대통령이 호주대사로 임명하는 것 자체는 좀 무리죠. 대통령은 고발은 당했는데 어제 워딩은 그랬습니다. 공직자나 정치인들 중에 고발당한 사람이 많다. 고발당해서 소환 조사도 안 했는데 무조건 그걸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대통령은 얘기했는데, 최상병 사건에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들이 계속 있었고 또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속될 뻔하다가 기각돼서,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이 그냥 국민들이 잘 모르는 저 어디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고 의혹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간다는 거는 역시 납득이 잘 안 되죠. 알겠습니다. 최상병 사건은 뭐 그동안 너무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소상히 알 겁니다. 그래도 하나는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대통령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야당은 그걸 받아들일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밀어붙이는 과정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고 다시 국회로 넘어오면 그게 뭐 21대가 됐든 22대가 됐든 국민의힘에서 지금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몇몇 의원들은 이거는 다시 넘어오면 이거는 찬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의사를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은 좀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 소장님, 만약 그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할 것 같아요. 어제 기자회견 보면. 그렇죠. 넘어왔어요.
이게 다시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반발표 내지는 찬성표, 이제 특검에 대한 찬성표가 나올 경우에, 그래서 이제 통과가 돼서 특검이 만들어질 경우에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든지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건 참 쉽지가 않는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화조사 방식으로 하면은 25% 또는 오늘 갤럽 조사는 24%가 나오고 ALS 조사도 이제는 그 30%가 지금 넘어가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20% 중반 또는 중후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정에 있어서 진짜 위기는 어느 정도인가? 제가 볼 때는 20%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지율이 더 떨어져요. 네, 더 떨어져서 20%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은 그거는 진짜 이제는 국정 운영의 그 있어서 레임덕으로 접어든다라고 바로 곧장 레임덕으로 간다. 레임덕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이 25% 전환가 굉장히 위험한 게 현재 보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낮아요. 문제가 두 번째는 대통령 지지 중에서 대통령의 지지를 받쳐주던 이번에 제 갤럽 조사는 내가 이번 주 거는 못 봤는데 지난주 갤럽 조사는 지난주는 쉬었고 지난주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부산, 경남, 서울보다도 대구, 경북의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낮아요. 지금 이 대구, 경북에서 뭔가가 지금 국민의힘은 다 당선을 시켜줬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지율에 대해서는 다른 지금 반응을 보고 있다. 그 다음 문제는 정치 이념을 위해서도 보수 중도 진보라고 했을 때 보수라고 하는 응답하는 사람들이 대략 30% 좀 넘어요. 넘는데 만약 지금 거기 한 30% 넘고 정당 지지율이 30%가 좀 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여기서 더 떨어져서 25% 전후 정도가 된다면 대구 경북이 제가 그때 2주 전에 23%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이 전국 평균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는 또 무슨냐면은 보수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3분의 1 이상이 이탈한다는 거예요. 이 20% 이하가 내려가 버리면은. 그러니까 보수와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대구 경북 지역의 그 지역민들이 대통령의 지지를 철회를 했을 때 대통령의 지지율의 동력이 이게 나올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역대 대통령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몇 프로가 어떻다라고 이야기는 어렵지만 이 20%는 핵심 지지층의 3분의 1 이상이 이탈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 25% 전에 뭐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잘 이 상황을 위기를 극복해서 어떻든 지지율을 30% 이상은 어떻든 끌어올려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만에 하나 내가 우려하는 것이 이것이 최상병의 경우 가서 이 특검이 다시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해서는데 다시 제의에 가갖고 국민의힘 이 국회의원 일부가 찬성해서 이게 진짜 진행이 된다면 잘못하면 그 25%하고 20%는 5% 차이지만 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것이 생각이 달리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지지율의 그런 변화가. 그러면 잘못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최상병 문제뿐만 아니고 이 특검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그 공천권을 이제는 눈치 볼 필요가 없게 되었고 자기네들의 정치 생명만 이제 생각하는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192석인가요? 저기 야권 전체로 놓고 보면은 한 10석은 이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소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를 대통령이나 대통령 참모들이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죠? 분석을 굉장히 내가 알기로는 내 느낌에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 부분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욕심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이왕 대통령 된 거 좋은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 업적을 남기고 싶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총선에서 굉장히 이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싶었는데 또 그렇게 그런 거로 생각했는데 아마 내가 볼 땐 정치 분석이 그 보수 유튜버들, 보수 그 정치 평론가들의 의존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소통과 변화의 계기는 그 보수 유튜버들하고 정치 평론가들, 보수 유튜버들의 낙관론으로부터 좀 벗어나야만이 진정 의미의 이 그 판시도 읽고 소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확신에 대해서 더 다른 대통령보다도 확신이 높다는 건 그만큼 더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높을수록 이것이 그 레임덕이 오면은 굉장히 대통령 본인으로서 대응하기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이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레임덕 위기가 이번 최상병 특검으로 인해서 이제 조건부 수용이라고 어제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자칫하면 이거를 수용 안 할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위기가 레임덕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걸 대통령이 알면서도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제 본인은 이게 옳다라고 믿는 강한 자기 확신 속에 이제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홍수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정보, 보수 유튜버든 뭐 참모들은 절대 국회에서 이제 거부권 행사에도 다시 의견 안 됩니다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서 이제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고. 대통령이 어제 얘기한 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조건부 수용이잖아요. 그걸 이제 원래 특검법 협의를 할 때 이양수 원내수석이 먼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양수 수석의 말은 석 달간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결과가 만족치 않고 봐주기 의혹이 있으면 그때 특검을 다시 논의하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일단 석 달간 특검이 끝날 것 같지는 않죠. 지금 9개월 만에 이제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공수처 조직이 의지든 조직이든 일단 조직이 작은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당시 이양수 수석의 말 그리고 어제 대통령의 말도 조건부 특검이라는 말은 사실은 여당 의원을 향한 메시지 같아요. 민심이 특검을 하자라는 게 높기 때문에 그런데 잠깐만 특검은 여야 합의로 해왔고 수사가 끝난 다음에 하는 거잖아. 명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보고 미진하면 나라도 할게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그건 야당 설득도 있지만 야당은 어차피 동의 안 해요. 여당 의원들한테 이 정도면 되잖아. 여당 의원들은 일부는 민심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안철수, 조경태, 한지아, 김재석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명분을 줘요. 반란표를 막자. 근데 조건부 특검을 만약에 야당이 받으면 그냥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거의 100% 안 받아요. 굳이. 아마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록 민심의 반발이 더 커지고 이건 하나의 빌드업 과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명분으로 조건부 특검을 전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봐요. 설득하게 우린 여기까지 했어. 그렇다고 해서 반란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설득이 될지는 미지수다. 조금은 모르겠어요. 설득에게 이제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건부라는 것이 검찰 수사, 공수처 수사 이입하면 미진하면은 특검으로 갈 것이다. 그것을 엄정하게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가 되도록 대통령께서 뭐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어떤 그 의지였어요. 설명이.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검찰에 대해서 제가 여론조사를 돌린다 칩시다. 검찰 수사 중에서 다른 수사는 빼고 만족한다. 정치 관련 그 정치나 공무원 관련 수사에 대해서 이 만족도, 공정성을 평가를 했을 때 긍정 평가가 몇 프로 나올 거예요? 몇 프로나 나옵니까? 한 20% 나옵니까? 30%? 30%까지 나오겠어요. 제가 보건 데는 20%도 안 나올 겁니다. 잘못하면 한 자릿수까지도 떨어집니다. 국민은 안 믿는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거의 지금은 신뢰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공수처는 모르겠어요. 검찰보다는 조금 높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공수처 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정치적 논란의 이 부서가 공수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수처에 대한 신뢰성도 제가 보건대는 검찰보다 좀 나을 수는 있어도 국민들이 신뢰하는 완전히 신뢰하지는 아닙니다.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 두 기관에서 수사를 한 것을 지켜보자고 했을 때 국민들이 그 조건부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법은 있어요. 대통령. 그래서 해법은 뭐냐면은 검찰 공수처에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속전속결로
국민들이 생각할 때 100%는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상태에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한 70% 정도 이상만 의혹만 이거 해소를 해주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이 사실 이 특검에 관한 이 정치권에서도 좀 이 특검이 힘을 잃을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기자가 경로를 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대통령이 이제 조금 다른 답을 주셨죠. 국방장관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방장관을 질책했다. 이제 그걸 물은 건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수사 단계에서 과연 경로를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개입 의혹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한 그게 맞냐라는 투로 아마 기자는 질문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그에 대한 즉답은 이제 피하셨어요. 어쨌든 최상병 특검은 아주 뜨거운 이제 현안으로 이제 좀 떠오른 것 같고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는 대통령이 전 정부에서 뭐 탈탈 털었는데 없지 않느냐. 물론 뭐 현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사과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도 야당은 좀 밀어붙일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거는 대통령이 그냥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두 가지로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올백 문제. 디올백 문제는 이원석 총장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라. 라고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파견 검사까지 받았고 진행 중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제 한 말이 검찰이 하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가이드라인은 부적절할 수 있으니 지켜보자. 검찰이 아마 공정하고 엄정하게 할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멘트도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이 이제 나중에 대통령실에 대해서 또는 대통령에 대해서 여사에 대해서 수사할 때 보다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눈치 안 보고. 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대통령이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거나 그러면 협조하지 않잖아요. 그때 말이랑 다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멘트들을 대통령한테 확보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공개된 자료에서 이런 얘기들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게 하나의 약속이 돼 있거든요. 검찰 수사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냥 인사치레를 했을 수 있지만 그 멘트는 국민들 앞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검찰은 그 말을 믿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게 이제 디올백 수사는 그렇게 갈 거고 그다음에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특검이거든요. 이제 야당에서는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양평고속도로 의혹 이런 것도 다 넣고 싶어 하긴 하는데 도이치모터스 특검인데 수사 중 나오는 의혹도 한다라는 게 마지막 조항에 있지 않나요? 보통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특검법을 어떻게 따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디올백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올백은 지금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하기 때문에 그걸 지켜볼 수도 있고요. 도이치모터스 조사하다가 디올백까지도 왜냐면 이제 그 의혹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연결돼 있으니까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디까지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관련 사건 모르는데 그러니까 원래 야당에서는 디올백까지 넣어서 특검 법안을 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은 그건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건 다시 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겁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는 대통령이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 수사 지휘권까지 배제되고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휘해서 사실상 그 밑에서 검사들이 나름 탈탈 털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느낌일 때는 니네 나 잡으려고 그렇게 했잖아. 2년을 했는데 못 잡은 거 아니야. 그래놓고 뭘 또 특검이야. 대통령 입장에서 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당시에 청와대하고 밑에 또 중앙지검장 압박소에 껴있었으니까. 그런데 일선 부서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제 추정입니다. 대통령 뜻 다르고 총장 뜻은 다를 것 같고 또 중앙지검장 뜻 달라요. 총장의 부인을 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눈치 보지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 사장 생각 다르고 상무 생각 다르고 부장 생각 다르면 안 움직이는 게 기본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아마 당시 저도 잘 새겨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안 움직여요. 그리고 다음 이 검찰총장이 다음 대선 후보까지도 얘기가 되는데 저는 제 추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그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과 그냥 좀 열심히 하고 내는 거. 사실은 또 총장 부인인데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정황이 어디에 나오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됐잖아요. 2년이 됐잖아요.
여사에 대해서 서면 조사 한 번 끝이에요. 그러면 죄가 없으면 불기소 처분을 하면 됩니다. 안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눈치를 안 보고 있다고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면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받으면 됩니다. 특검을 받아서 보니까 없네. 그냥 1인 매매 맡겼어. 주가 조작 사기꾼한테 속아서 돈은 좀 벌었지만 1인 매매를 했을 뿐이야 라고 증명되는 게 국정 운영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역시 국민들이 무엇을 납득할 거냐 보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은 그 김건희 여사 특검도 그렇고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야당의 이제 정치 공세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아마 국민과 또 야당과 대통령의 인식 차이가 거기서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총장 시절 본인이 너무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털었잖아 라고 입장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시 총장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눈치보다 안 털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기자회견을 1년 9개월 만에 했지만 이제 안개가 거친 게 아니라 앞으로 전국은 더 깊은 안개 속으로 이제 좀 빠져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걱정이 좀 됩니다.